그래서 러시아 쪽도 역시 일찍부터 수부타이 군대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주변의 여러 공국들과 연합해서 더 이상 러시아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수부타이 군대를 공격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수부타이가 바로 이렇게 맞서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뭐 지형이라든지 여러 정세를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수부타이는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 상인들을 통해서 러시아 지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12일 동안 추격하면서 힘이 다 빠지고 전열도 그냥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런 러시아 군대를 또 한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이걸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발로 밟고 다니는. 좀 밟고 다라고 생각하시나?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시죠. 예. 함정 파놨구나. 예. 근데 이제 여기가 강입니다. 강. 강이요? 예. 그래서 1223년에 수부타이는 러시아의 칼카강, 이 칼카강이라는 곳에서 멈춰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화살,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는 러시아군의 대열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수부타이가 중무장 기병을 투입해서 러시아 군대의 병력이 이렇게 쪼개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뭉치지 못하게. 우와. 그래서 이때 러시아 군대가 4만 명이 그냥 괴멸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제 도망친 군대도 수부타이의 특성상 약 한 250km 정도의 거리를 쫓아가서 전멸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보이십니까? 아, 그러네. 아, 저기 있었네. 저기 저렇게 있구나. 아, 그러니까 압살한 거네요. 압살한 겁니다. 몽골군은 포로가 된 공후들과 대귀족들을 묶어서 땅 위에 눕히고 그 위에다 널빤지를 깐 다음 널빤지 위에서 식사하며 잔치를 벌였다. 널빤지 아래 깔린 사람들은 모두 질식해 숨졌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골군은 이제 러시아 귀족들이 막 질식해가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파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잔인한 방법으로 러시아 귀족들의 씨를 말려버린 셈입니다. 자, 잔인하다. 박사님, 근데 지금 무함마드 2세가 아직 안 잡혔잖아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은 아까 카스피해의 사람 없는 작은 섬에 숨어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본 조지아, 러시아 쪽으로 갈 때는 죽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어쨌든 무함마드 2세를 쫓아서 조지아, 그다음에 러시아 땅을 누비면서 정찰도 하고 전투도 했던 이 수부타이가 1225년이 되면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과 약속한 시간도 이제 지났고, 그다음에 칭기스칸도 역시 수부타이를 필요로 했고, 그다음에 1225년이면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 원정을 끝냅니다. 칭기스칸도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부타이도 당연히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몽골로 돌아온 수부타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7년에 칭기스칸이 저 세상으로 갑니다. 아, 칭기스칸이 이제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은 이제 한다름에 돌아온 수부타이였지만 사실 그 제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머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를 전쟁터로 다시 보낸 인물은 1229년에 칸에 오른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 칸입니다. 이 우구데이 칸의 명령으로 1231년에 이 56살이 된 수부타이는 먼저 호레즘 왕국 정벌한다고 좀 미뤄놨었던 전쟁, 금나라하고의 전쟁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그거 아직도 못 먹었네. 이제 금나라 아주 그냥 조그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근데 아직 멸망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이 숱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수도 카이펑 여기가 이제 함락이 되면서 1234년에 완전히 금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뭐 학생들 가르칠 때 금나라 멸망 연도가 제일 쉽지 않니? 1, 2, 3, 4. 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1236년 우구데이 칸은 61세의 수부타이에게 또 다른 정복 전쟁을 명했습니다. 이번엔 어디였을까요? 남성? 남송? 러시아? 네,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60에 가기엔 너무 멀지 유럽. 않아요? 더 나가면 유럽입니다. 나이가 그래서 우구데이 칸은 자신의 조카인 바투라고 하는 사람을 수장으로 삼습니다. 바투는 근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휘관은 수부타이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부타이의 군대가 1237년 겨울이 되면 볼가강을 건너서 지금의 러시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 정복의 첫 목적지 러시아에 도착한 수부타이는 무서운 기세로 러시아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부타이의 군대가 러시아인들의 기세를 우선 바짝 꺾어 놓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기선제압.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악마의 부대네. 진짜 그냥 다 쓸어버리네. 대충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불 질러버리는데요? 그렇죠. 몽골 군들밖에 안 그죠? 보이는데. 다 사람 얼굴이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몽골 군대가 리아잔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침공할 때에 러시아인들을 막 칼로 내치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리아잔에 들어가서 러시아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은 셈이죠. 이렇게 수부타이는 뭐 리아잔, 콜롬나, 로스토프, 야로슬라프 러시아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1238년이 되면 러시아 북부의 대다수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수부타이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 몰살을 하나? 왜냐하면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많으면 약 20만 명까지 보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20만 명으로도 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뭔가 학살을 통해서 아예 뭐 뒤에 후환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꼬리를 뽑아. 아니면 반항의 싹 자체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몰살로 일관한 수부타이의 계략이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된 셈이 됐죠. 내가 선생님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싸우는 목적을. 유목민이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을 신경 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칭기스칸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쨌든 약탈, 뭐 물자를 갖고 와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인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부터는 몽골 제국이 희한하게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게 바뀝니다. 진짜. 그 이념이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맞들려. 약탈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런 뭐 게 거기에 머리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털고 가. 털고 저렇게 물 갑니다. 사지고 가. 정복이란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몽골의 세계관은 나 아니면 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는 애는 같은 편, 저항하는 애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뭐 전쟁의 특성에서는 반항을 하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응? 지도에서 살았지. 네. 그래서 네, 몽골군은 반항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갚아주는 대갚아 주는 거죠. 앞서 그 사마르칸트도 그 저항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40년에 이제 여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네,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1240년에 이 키예프가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몽골군에게 반항한 결과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땠죠? 하지 마. 뭐야? 동그란 게 뭐예요? 폭탄. 돌벽으로 둘러쳐진 키예프 성 바깥에서 몽골군은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굳게 문을 잠근 키예프의 군대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키예프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고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참혹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키예프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6년 뒤에 이 도시를 지나갔던 여행객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진우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곳곳에 잘려진 팔과 다리가 있었고 뼈에는 철제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미처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곽 전체에 수백 구의 인간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네, 수습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폐허로 남아야 했었습니다. 넘버란 박사님, 그럼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몽골이 지배를?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0년이요? 예, 20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몽골군의 형식적인 수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투를 보냈잖아요. 이 바투가 러시아 땅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골인들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흑역사 시기를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멍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역사 속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칭기스칸이 크기 전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때 그 몽골의 오른쪽에 타타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타타르라는 부족은 칭기스칸에 의해서 완전 그냥 다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희한하게 몽골족을 계속 타타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전파됐는지는 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 타타르가 라틴어에서 타르타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타르타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지옥이래요. 지옥. 근데 타타르하고 타르타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쟤네들은 지옥에서 온 애들, 지옥에서 온 타타르.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타타르의 멍해 이런 말이 또 생기게 됐죠. 그렇구나. 진짜요?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수부타이 군대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아저씨네.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이제 1240년에 수부타이 군대는 러시아를 빠져나와서 동유럽으로 갑니다. 말도 안 돼. 수부타이 군대의 목표는 동유럽의 시작점인 헝가리입니다. 와, 헝가리. 이야. 그러면 헝가리 일대를 목표로 한 수부타이 군대는 어떻게 적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유럽 군대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요 할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대를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의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기선제압을 하네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골군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긴? 이건 뭐 어떤 그림이신지 뭐 바로 감이 오시죠? 진짜? 사람을 먹는다.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몽골인들이 쟤네는 사람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겁을 먹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왕은 저녁 식사에 식인종을 초대해 적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강간당하고 그들의 가슴은 도려내져 진미로 올랐다. 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공포심이 더욱 더 이제 이런 소문들을 더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소문들을 다 고주고대로 믿었나요? 근데 이제 뭐 수부타이를 포함한 이 몽골 군대가 소문을 내는 건 뭐 믿으라고 내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쟤네랑 싸우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항복하게? 심리전, 기서죠. 심리전, 미친 사람들이다. 건들면 안 심리전이라는 돼.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치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나간 수부타이 군대의 전술이 빛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서 펼쳐진 레그니차 전투입니다. 이 몽골군이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헝가리 쪽에 있는 본대하고 합류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소문을 들은 폴란드군의 두려움을 좀 더 이용하기로 합니다. 우선 몽골군이 수신호를 보내서 갈대밭에 이제 숨어 있는 군대에게 짙은 연기를 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연기. 그러면 이제 회색빛 연기가 나면서 막 코를 찌르는 엄청난 냄새가 그 폴란드군의 후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폴란드군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역사가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럽군은 몽골군이 점술, 그러니까 점치는 거, 그다음에 마법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대로 몽골군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법을 쓴다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법을 그게. 쓰는. 근데 그 냄새랑 연기는 뭐였어요? 네, 그거는 사실 말똥을 태우는 연기였다고 합니다. 말했던 그러니까 말똥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는 잘 타지 않고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몽골에서는 뭐 말똥이나 이런 걸 연료로 쓰는데 그거는 바싹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불에 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맡아본 폴란드군이 이거는 마법의 약이다. 몽골군이 마법을 쓰는구나. 악취를 이렇게 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 소위 악취를 사용했을 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짙은 연기와 함께 매우 악취나는 바람이 퍼져나갔다. 이 치명적인 냄새가 군대 사이에 퍼지자 군인들은 기절하고 거의 살아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싸움을 멈추고 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폴란드 완전 몰살이죠. 그러니까 네, 폴란드군이 뭐 대패했고 몽골군은 도망가는 또 특성 아닙니까? 몽골군은 도망가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몽골군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을 더욱 믿게 할 또 엄청난 만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저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기 자르고 있다. 와 진짜 그러네. 여기 지금 보면 칼로 지금 이제 시신의 지금 귀를 잘라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저 귀로 뭐였을까? 그러니까 귀로 뭐 했을까요? 저거 목걸이 한 거 봤는데. 귀로요? 이렇게 연결해서. 진주목걸처럼 귀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몽골군보다 더 잔인한. 아니, 게임에 나와요, 게임에. 너무해. 게임에 있어요, 게임에.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인 적군의 숫자를 세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귀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지금 자루에 담잖아요. 요 자루만 해도 9자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루로 모은 시신의 귀를 몽골로 가져가면 그래 너는 몇 명 죽였구나 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이 이제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몽골군이 그를 끌고 와서 머리를 아까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머리를 잘라내거든요.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의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고 그 레그니차 성벽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좋아하지. 그럼요. 공포에 떨죠 또. 저 자기네들 섬기던 장군이 저렇게 네, 됐으면. 오히려 문도 못 열 만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 초원에서 그 유목 부족들끼리 싸울 때 지휘관의 목을 베고 거기 그 두개골을 갖고 잔을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술로 마십니다. 네. 그런 상징이에요. 말하자면.